돌아온 정민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서초소에 가서 정민이 유품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나간 지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민이랑 같이 집으로 왔어야 했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인지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 버티는 거라도 잘해야죠. 혹시 몰라서 하나도 개봉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계서의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지, 주머니 마스크.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거죠.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331 추락도, 피의자의 337 거짓 통화 내용도, 5.14의 피의자 부가 만난 가방맨도, 피의자의 끌어올렸다는 진술에 대한 현장 검증도 한 번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무능한 경찰은 이 역시 간과하고 무시했겠지만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쿠팡이츠를 받으러 가면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겁니다. 집에 올 때 다시 써야 하니까요. 그러다 술이 올라 218 사진처럼 잠이 들었을 것이고 이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331에 정민이는 잠들었던 Y자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고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낚시꾼이 발견했다는 입수자가 중년의 남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자진 입수는 더 이상 얘기거리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생각해도 타살의 증거임이 너무 자명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추리를 한다면 누군가가 엄결결에 정민이를 물에 집어넣어서 발견 안 되길 바랬을 것이고 그러니 계속해서 물가를 배회하며 떠오르지 않을까 확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잦은 입수로 만들려 했다면 지갑이나 마스크, 신발 등은 강기슬게 뒀을 겁니다. 누가 그 이후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어떤 분께서 올려주신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 내용이 논리정연하고 경찰이 부끄러워할 내용입니다. 결국 이 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주제를 다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오고 말았네요. 이 건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 저와는 정말 일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목격자나 증인분들께 제게 말씀하셔도 효력이 없으니 경찰에 직접 제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잘 수사를 해줄 거라 믿고 정민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떻게든 경찰에 힘을 실어주려고 바보 같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다 아시는 상황이고 심지어 정민이 머리에 난 상처를 국과수 결과 발표도 전에 물길에 쓸린 듯한 상처라고 결론을 유도했었죠. 그 후 국과수가 생전에 난 상처라고 발표했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치부해버렸죠. 3.3일 추락을 부인해야 하니 추락 과정에서 생긴 좌열창임을 인정하면 안 되었겠죠. 그 뒤에도 저희를 상대로 한 교묘한 언론 플레이, 혈중 알코올 농도, CCTV를 엄청나게 보여준 듯한 발표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은 변심위로 제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CCTV조차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너무나 확실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같은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4개월이 되도록 피의자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처음부터 단순 익사 결론을 내고 짜맞추게 했다는 정황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고소사건도 지난 자료만 들추고 있었던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차주에 곧 불송치 결정 통지문을 송부할 거라고 통보해 주더군요.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도 기다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경찰은 자랑스러울 때 브리핑을 합니다. 낚시꾼 얘기와 열심히 수사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5월 27일 같은 경우죠. 그런데 자신 없을 땐 조용히 언론에 흘립니다. 정민이가 발견된 날 상처가 물에 쓸린 듯 혈중 알코올 농도도 제가 가만히 있으니 흘렸고 변심이도 자신 있으면 브리핑할 텐데 조용히 흘렸죠. 이번 것도 어떡하나 지켜봤더니 마찬가지군요. 더 웃긴 건 제게 증거 불충분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건 수사 비밀이라고 하더니 언론엔 제게 얘기 안 한 얘기도 다 합니다. 늘 이런 식이니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5월 27일 발표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나왔는데 이번엔 4개월 동안 한 게 너무 없네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현장 검증이나 소환 조사로 확인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뭐가 두려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경찰분들이 처음에 수사의 스텝이 꼬이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늘 하던 방식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본 것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서초소를 믿은 제 잘못이 크지만 제가 믿던 안 믿던 유일한 수사권을 가진 것은 지금도 경찰입니다. 내 입으로 찾아봤습니다. 검찰 수사가 모든 사건 수사에서 오른쪽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고 경찰에는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실 수사 같은 얘기가 나오면 아주 싫어하겠죠. 종결을 해서 처리율을 높여야 좋으니 미제권은 없어야 하고 그러기 좋은 것 중 하나가 변심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정황이 없다고 할 수만 있다면 종결하기 더 유리하겠죠. 증거나 자백이 있으면 얼른 잡아 넘겨서 실적을 쌓고 그게 어려운 거는 범인 잡기도 어렵고 미제 사건이 되면 무능력해 보이니 웬만하면 범죄의 정황이 없고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을 선호하나 봅니다. 이런 피해를 정민이가 보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초기부터 뻔히 예상되었던 것이고 한치의 오차 없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는 형사소송법 245조 5, 6, 7, 8항에 있습니다. 수사를 정말 못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하면 고소를 해야만 하고 그 이후 경찰의 범죄 수사 과정을 거쳐야만 송치, 불송치 모두 검찰에 송부됩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 제기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한심함과 관계없이 정민이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13년 10월에 프라하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녀석. 도대체 내가 검경 수사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범죄의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도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니. 네가 다시 쓰려고 주머니에 넣어둔 마스크까지 집으로 돌아왔단다. 그래도 이제는 범죄의 정황이 없다라는 말 대신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구나.